안녕하세요. 은희, 명희의 희낙낙 용산TV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용산 미군기지로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이전해 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전이 확정돼가지고 이제 공사가 곧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좀 집중해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용산 미군기지로 미국 대사관이 온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사 올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산 미군기지로 이전해 오기 전에도 이런 어디로 이전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이 미국 대사관이 이전한다라는 논의가 시작됐죠? 네, 지금 미국 대사관이 광화문에 있잖아요. 네. 광화문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옆에 쌍둥이 건물로 네네.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네네. 사실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미국 대사관의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한미국 경제협조처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 건물을 사용을 하고 대사관은 나중에 68년도에 이 건물에 입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USOM이라고 하는 이 경제협조처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계속 미 대사관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기들만의 대사관이 좀 삐까번쩍하고 넓은 부지에 이런 대사관을 갖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77년도부터 새로운 대사관 청사를 짓게 해달라 이제 지을 곳을 물색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로는 송현동에 대사관의 직원들의 사택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사택이 미군 기지 안에 있지만 그 당시에로는 직원 숙소가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터에다가 미국 대사관을 신축해가지고 건물을 짓게 대사관도 있고 직원 숙소도 있고 이렇게 한 곳에 쓰려고 모여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추진을 하면서부터 이전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왜 그쪽으로는 안 갔죠? 그게 엄청 지금도 비어 있던데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땅이 진짜 금싸라기 땅이긴 한데 그 근처에 경복궁이 있다 보니까 바로 있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 우리 대한민국 건축법상으로 걸리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제 높이 지을 수도 뭔가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미 대사관은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 12층, 15층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아무래도 그 경복궁 그 고도 제한에 걸렸던 모양이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부지를 좀 물색을 하다가 마침 이제 서울시하고 딱 의견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부지와 미 대사관 측이 가지고 있던 땅을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거. 이제 보니까 서울시가 당시에 경기여고 부지를 소유를 하고 있었고 이 미 대사관 미국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면서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영토인데 왜 소유자가 미국이야? 이걸 제가 진짜 이상하게 봤는데. 투자하는 땅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미 문화원 건물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서울시청 을지로 별관 지금은 뭐 밀랍인형 전시하는 박물관처럼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그 부지가 미국 소유의 땅이었던 거예요. 예전에 미 문화원이면서 미국 소유의 땅이었다. 네. 근데 이제 그 역사 어떻게 해서 미국이 소유하게 됐나 하고 역사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일제시대 때 미쯔이 물산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일본의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미쯔비시 이런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경성 지점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부터 적산을 다 몰수하고 미 군정 귀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실 이제 그 부지는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 부지에다가 현금 29억을 얹어가지고 서울시 너희 이거 경기여고 부지가 땅이 꽤 넓어요. 2만 아니? 그런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7,000평 정도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7,000평 정도 그 땅과 맞바꿔서 그럼 경기여고 부지에다가 미 대사관을 짓겠다 이런 논의를 서울시하고 이제 합의를 한 거죠. 네, 그렇게 그러면은 논의가 막 그때 당시 어떤 서울시장이랑 그런 논의들이 막 진행이 됐었는가 봐요. 네. 그때 당시 서울시장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로는 보니까 그때는 80년대 아닙니까? 지금 80년대 논의가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뽑는 게 아니었어. 뽑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기랑 미 대사관 측이랑 해서 맞교환하는 식으로 하고 여기 아무래도 을지로에 있는 민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땅 부지가 작으니까 그래서 20몇 억을 더 줬다고 했죠? 29억을 더 주고 또 하나는 송현동에 있는 그 미 대사관 직원 숙소가 있었던 곳 앞에 아마 도로가 좀 있었던가 봐요. 도로 땅을 조금 더 준다 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환을 하기로
그때 합의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요구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다 용산기지로 지금 가게 된 거죠? 경기요구의 부지에 이제 지으려고 신축을 하려면 이제 설계도도 만들고 계획을 추진하던 와중에 이 경기요구 부지가 우리 옛날에 덕수궁 선원전 터로 밝혀졌던 거예요. 네. 문화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들에서 학계에서 다 난리가 났죠. 문화재는 절대로 어떻게 안 된다. 더구나 생각해보세요. 옛 덕수궁 터인데 미국 대사관이 들어온다는 게 어쨌든 역사적인 문화재를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법에 위반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부지로 가는 것은 가로막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다시 논의를 된 거고 그게 용산 미군기지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캠프 코이너 후암동, 가로일동 일대 그 땅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정동 부지랑 캠프 코이너 부지를 교환하는 이런 식으로 또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 맞교환한 거죠. 근데 그 정동 부지를 아까 찾아봤을 때는 한 7,000평 이 정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캠프 코이너는 지금 봤을 때 한 2만 평 이 정도 넘어요. 것 같은데요? 네, 넘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대문 아니어서 그런가요? 이 용산 기지는 용산 땅은 시세로 보면 마용강이라는데 용산 비쌀 것 같은데 언제적 땅값 갖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근데 양해각서에 보면 두 부지의 경제적 가치가 맞아서 맞교환한다 이렇게 문서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또 시세가 어땠는지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면 원체 다 왜 여기로 오냐 이런 거에 대한 답변들도 막 찾아보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미국이 요구하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 어쨌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그런데 어쨌든 여기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한편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 대사관 직원 숙소라는 송현동 이제 우리 송현동 잘 알게 되겠어. 그러니까 송현동의 장소가 안국역과 경복궁역 사이에 있는 경복궁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오른쪽 교회 담벼락인데 거기가 옛날에는 뭐 한진에서 뭘 짓는다 하더라 뭐 호텔을 짓는다 하더라 막 이렇게 논란이 됐던 곳이에요. 거기가요. 네네. 근데 어떻게 미 대사관 직원 숙소를 송현동에 애초에 처음에 거기도 이제 찾아봤더니 원래는 이제 안동 김씨 하면 우리가 조선 세도가잖아요. 엄청 힘을 부리던 그 가문의 땅이었는데 윤덕영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네요. 친일파, 친일 매국 세력들이 이제 그 일대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다가 일본에서 우리 걸 다 뺏기 위해서 그때 은행을 많이 지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군산도 갔다 은행이 엄청 많았죠. 일본식 건물에 은행이 많았는데 다 우리를 수탈하기 위한 거였죠. 네, 바로 그 송현동 부지도 조선 석산은행의 어떤 사택으로 이용을 하던 그런 적산 재산이었더라고요. 엄청 넓은 땅을 일본 놈들이 쓴 거네요. 그걸 이제 일본 놈들이 쓰던 땅을 미 군정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미 대사관 직원 숙소로 쓰게 했다 이런 건가요? 네, 일본 놈이 쫓겨나가고 미국 놈 들어와서 이런 게 또 확인되는 장면이네요. 슬픈 역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송현동이 있었어. 근데 지금 왜 용산 미군기지에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그 송현동을 새로운 미 대사관을 짓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팔고 매각을 하고 사실 이제 여기 할 데가 없어서? 미군기지에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군기지는 한미 소파에 의해서 미군과 미군의 가족들만한테 제공하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땅인데 그게 미 대사관 직원이 들어와 있다 이런 거는 소파 위반이죠. 소파 위반이고 불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참 막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계산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타당한 말인 건가요? 그러니까요. 걔들이. 사용료 한 푼도 안 내고 그리고 그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용산 미군기지에 들어가 봤을 때 미 대사관 직원 숙소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들어갈 때도 이제 그 경비가 엄청 철저한데 안에 또 이제 엄청 높은 옹벽을 써가지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출입구가 또 따로 있고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만 하더라도 거의 한 7만 평 정도의 땅을 미 대사관 직원 숙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땅이 장난이 아니네. 옛날에 제가 그 미군기지 답사할 때 대학생들하고 답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가 미 대사관 직원들 숙소고 또 거기 이렇게 그 중앙박물관 계단에서 올려다보면
그 미 군인들 네. 집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장교들 사택도 네네. 나오는데 전원주택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그랬다니까 나 잘 자취방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넓은 땅을 미국 놈들이 사용료 한 네. 푼도 안 내고 쓰고 있다. 네. 엄청 화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다른 분도 거기 한번 뭐 친척 때문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보기에는 약간 기와집 같이 그렇게 보여요. 기와집 같이 보이는데 바닥에 마당이 있고 거기에 네. 뭐 바베큐 이렇게 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이 그 미 대사관 직원이 쓸 수 있는 그 공간이 굉장히 넓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7만 평의 땅에 지금 보면은 한 150가구 정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쵸.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사실은 사용한 거죠. 사용한 거다 이렇게 네. 보는 겁니다. 그럼 그 돈도 계산을 안 해. 그 돈을 임대료가 됐든 네. 어쨌든 우리한테 무상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랬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용산 미군기지로 빨리 들어오게 온다 하다가 지금 막 급물살 타갖고 지금 공사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결정 내릴 수 있었던 게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문제를 용산기지로 들어오는 미 대사관 직원 숙소와 뭐 국토부가 기부 체납 받았다는 아세 아파트와 어떤 교환 이것 때문에 이게 결정 내려지면서 이게 빨리 급물살을 탔던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떻게 된 사실 거예요? 미 대사관, 그다음에 헬기장, 네, 그다음에 드래곤힐 호텔, 네. 대사관 직원 숙소까지 이렇게 용산 공원이 정말 누더기 공원이 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시민들도 그렇고 네. 모두 다 반대하는 반대했죠. 그런 네, 입장이었죠. 자유부지를 네,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싹 보니까 다 반환 이랬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공청회를 가봐도 이런 의견들이 시민들의 의견이 아주 강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추진이 좀 어려워지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국토부가 그러면 대사관 직원 숙소를 대신할 만한 부지를 주겠다. 그럼 공원이 더 넓어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교환한다고 하는 국토부가 기부 체납 받았다는 아세 아파트 150가구 네. 이거랑 지금 원래 용산 기지로 들어오기로 돼 있던 용산 기지로 들어오고 있던 용산 그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이걸 또 맞바꾼다 이런 거죠. 네. 교환한다.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은 같은 가격인지 같은 근데 평수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리버뷰던데 그 부지 보셨다면서요? 이제 답사를 했었는데 네. 엄청 넓은 부지에 그것도 동부 이촌동 쪽이에요. 그게 아마 주소로는 아마 한강로동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철도가 이쪽으로 있어가지고 근데 엄청 넓은 부지에 지금 부영건설이 지금 아파트 건설을 하려고 부지를 이렇게 마련해놨더라고요. 그 중에서 일부의 미 대사관 직원들을 위한 150가구의 아파트를 또 짓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엄청난 네. 혜택이죠. 근데 여태까지 공짜로 썼잖아. 그치. 여기 공짜로 쓰다가 집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 생긴 공짜로 거지. 쓰다가 집 생긴 거 이런 좋은 거잖아. 집 생긴 거. 넓고 좋은 집 생긴 거죠. 그러게요. 거기랑 교환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교환하고 그게 아마 원래 교환하면서 한 9,000평 정도를 원래 직원 숙소로 생각을 했던 건가 봐요. 부지가요. 9,000평 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9,000평 정도를 공원 땅으로 니네한테 주고 국토부한테 주고 우리 부영건설 간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야 공원 넓어졌으니까 온전한 반환이야 이거. 온전한 공원 되는 게 크게 근데 그렇게 기여하는 거야, 하면 이렇게 안 하는 되죠. 거지. 공원 부지를 떼가지고 줄 게 아니라 미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기 때문에 미 대사관으로 들어올 땅을 반토막을 내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원래 그거는 미 대사관 직원 미 대사관과 미 대사관 직원 숙소 합쳐갖고 그때 3만 평 가까이 됐었어. 그러니까 이거 만 평 정도 줬으니까 2만 평 2만 정도야. 평이에요? 그 중에서 준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는 또 많은 것 같아요. 세세하게는 봤을 때 2005년도에 용산 미군기지로 들어오는 이제 양해각서. 네.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나서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이 공사 이런 게 들어가려면 서울시랑 이게 또 이제 긴밀해야죠. 긴밀해요. 네. 그 MOU 체결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 보니까 그때 당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원 부지를 해야 될 땅을 떼어서 미 대사관 직원들이 다니는 도로를 주고 만들려고 막 이렇게 막 땅을 주고 막 이런 거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특혜 논란이 있는 이런 문제들까지 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튼 그래서 지금 기부 체납을 하고 미 대사관 직원 숙소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미 대사관만 용산기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땅의 평수도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봤을 때 한 2만 평 정도 또는 2만 평이 넘는 땅 정도로 용산기지로 들어온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된 하필 거죠. 진짜 이야기할수록 그러네. 왜 여기 용산공원에 오는 거예요, 네. 정말. 그거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대로 찾아봐도 왜 온다, 여기가 왜 온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정부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참, 여기 어째 가까이 있고 싶은 모르겠습니다. 누구랑 하여튼 가까이 모르겠어요. 있고 모르겠어요. 싶어? 누구랑 가까이 있는지. 뭐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엄청 큰 나라고 뭐 지금 그들이 말하는 한미 동맹 관계도 고려를 하고 이래야겠지만 우리가 미 국무부 하면 왠지 좀 찜찜하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아요? 막 어딘가에서 막 정보를 캐낼 것 같고 이런. 그런 자들이 보통 다른 나라에 다 네. 내전 일으키게 하고 네. 뭐 반정부 시위 일으키게 하고 막 그래서 그 나라 쿠데타 일으키게 하고 그런 역할들 했던 놈들이에요. 다. 어서 오세요 하고 집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온갖 혜택을 다 주면서까지 이게 진짜 정상적인 관계가 맞는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그리고 또 다뤄봅시다. 화가 우리가 나더라고요. 다른 나라와 네. 대사관과 이렇게 비교해서 어디 대사관 직원을 그렇게 뭐 직원 숙소를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제가 땅으로. 그 저희 동네 배달 갔는데 효창동에 국무부. 60평 넘는 큰 빌라에 보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까지 거기 써 있어요. 미 국무부 소속 직원이 거주하는 곳이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자들은 그렇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더라고요. 다시 총정리를 해보면 미국 대사관은 1960년대에 지금에 있는 광화문 미 대사관 그 지금 있는 데로 들어왔던 거죠. 근데 원래는 자기 건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곳에 얹혀 있었던 거지. 얹혀 있다가 그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공짜로 그냥 지금까지 네. 현재까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거기에 임대료도 내지 않으면서 쓰고 있다가 얘들이 또 그 길을 가려고 했던 송현동에 있는 부지로 가려고 했지. 송현동에 있는 부지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가로막혔어. 거기는 이제 뭐 경복궁도 있고 이래갖고 고도제한도 있고 이러고 막혔어. 그러다가 걔들이 또다시 알아봤던 게 경기여고 부지였던 거였고 경기여고 부지랑 이제 가기로 했어. 서울시랑. 이럴 때 그러면은 땅을 어쨌든 이걸 그냥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 자기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한테 주려고 한 땅이 지네가 사용하고 있던 미문화원, 그때 당시에는 미문화원 부지를 줄 테니 경기여고 부지를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물론 돈 조금 얹혀줬습니다만 했다가 여기가 이제 문화재 문제로 안 돼가지고 다시 용산기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 경기여고 부지는 7,000평의 땅이었어. 임대료도 한 푼도 안 내다가 청와대 근처에 거기 송현동 가려고 안 됐다가 여기로 오면서는 7,000평의 땅으로 교환이 되려고 했었어. 그래서 교환이 됐었죠, 처음에는. 그랬다가 지금은 거의 한 2만 평의 땅으로 미 대사관은 계속 재산을 불려가면서 교환만 지금 했는데 재산이 불어났어.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막 그냥 이렇게 땅이 늘어났어. 이렇고 미 대사관 직원 숙소는 처음에는 옛날에 친일파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친일파의 땅이었다가 그것이 이제 일본 놈들이 가지고 사용했던 어떤 사택으로 썼던 땅이었다가 그다음에 일본이 망하고 나서 미국이 그걸 몰수해 가지고 썼던 그 땅에 미 대사관 직원들이 들어왔어. 들어와 있다가 얘들이 이 땅을 대사관 짓는다 그 경비 써야 되니까 이 땅을 팔아먹었어. 팔아먹고 갈 데가 없으니까 미군 기지로 들어. 용산 미군 기지로 갔어. 공짜로 여기 수도 있었어. 왜냐면 얘는 소파 협정에 의해서 얘들이 들어올 곳이 아니야. 그러다가 얘들이 다시 용산 미군 기지로 미 대사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려고 했어. 근데 이거 원체 너무 사람들한테 반발이 심하고 너무 큰 땅을 얘들이 쓰게 되니까 심하다 보니까 얘들이 갑자기 국토부랑 쇼부를 쳐가지고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기부 체납 받았던 아세 아파트와 지네가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한 9천여 평의 대사관 숙소와 갑자기 뭐가 없는데 이게 교환이 또 됐어. 그래서 얘들은 아파트가 생겼어. 지금 150가구의 아파트가 생겼어 갑자기. 이래서 얘들은 150가구의 아파트도 생기고 한 2만여 평이 되는 미대사관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뭔가 미국의 재산이 불어나가는 이런 느낌. 그리고 어느 나라에 이렇게 큰 대사관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아마 심각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일일이 한 게 파헤쳐 봐야 되지 않을까 이후에 네.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울 꼼꼼하게, 만한 네. 내용으로. 네, 놀랄만한 내용 자료를 확보하면은 네. 네, 그런 걸 비교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